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법률 행위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법률 행위다라고 하는 거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표를 하나 그려드린 게 있었어요. 이런 표를 그려드리면서 줄 맞추기 잘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런 표에 우리는 여기다가 일정한 법률 요건, 그래서 법률 요건을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원인이 일정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고 이 원인에 세부적인 필수 불가결의 구성 요소들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원인을 법률 요건 이렇게 불렀고요. 법률 요건이라고 불렀고요. 이 결과를 법률 효과 이렇게 불렀고, 요거를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때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그리고 법률 규정이 있다.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법률 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구성 요소에는 의사 표시가 있다. 그리고 법률 규정을, 자, 법률 규정이다라고 하는 건 법 규정 그거 자체를 얘기합니다. 자, 법률 규정이 일정한 법률 사실과 결합을 할 때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이때 이 법률 규정과 결합하는, 일단 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은 행위 차원에서 봤을 땐 준법률 행위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준법률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법률 사실들은 사실 행위와 그 다음에 표현행위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둘로 이렇게 나눠줬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들은 사실은 많이 공부하기보다는 법전을 많이 읽어보면 법전에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의사표시의 내용에 의해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결과로서 법률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즉 권리의 변동의 모습도 달라진다. 그래서 이걸 많이 공부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거는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중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서, 자,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 그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의 수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의사표시가 한 개인 경우, 그리고 의사표시가 두 개인 경우, 그리고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의사표시가 한 개인 걸 우리는 단독행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건 계속 공부할 거기 때문에 아마 암기하지 않아도 암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의사표시가 두 개인 것을 쌍방행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인 것을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독행위다라고 하는 거는요, 의사표시 하나 가지고 바로 법률행위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일방행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단독행위를 일방행위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단독행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 여기서 단독행위다라고 하는 건 의사표시가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단독행위에 있어서는요, 의사표시 하나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바로 구성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곧 뭐가 된다?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쌍방행위에 있어서는 말이죠. 쌍방행위에 있어서는
자, 일정한 방향으로 의사표시와 일정한 방향으로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당사자가 갑과 을이다 라고 하면 갑이 일정한 청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청약과 승낙은 일치해야 되는데 상대방도 일치하고 계약도 일치했을 때 비로소 법률 행위로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쌍방행위에 있어서는요, 청약은 의사표시, 승낙은 의사표시입니다. 청약 자체가 법률행위가 될 수 없고 청약은 법률행위의 구성 요소가 될 뿐이죠. 승낙도 마찬가지죠. 법률행위의 구성 요소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사표시 하나 가지고 바로 법률행위가 되는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는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계약에 있어서 청약이나 승낙은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의 구성 요소인 것이지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합동행위다라고 하는 건 한쪽 방향으로 모든 의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또는 어떠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표시가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 이런 것들, 이런 행위를 합동행위다. 대표적인 형태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합동행위다. 자, 여기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필요도 없고 의사표시가 완성이 되면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거는 암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유언,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권리의 포기인데, 권리의 포기는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세요.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말을 이렇게 동, 철, 취, 해, 지, 면, 대, 추, 상, 이렇게 우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의사표시가 완성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에게 송부할 상대방도 없고 받을 상대방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 완성됐을 때,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느냐 여부는 관계없어요. 왜?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바로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동의, 철회, 그리고 취소, 해제. 자, 해제와 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해지는 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면제, 대리권의 수요, 수권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인, 상계. 자,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의사표시 하나 가지고 일방적인 의사표시에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형성권에 해당하는 행위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법률행위 했을 때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거기까지만 줄쳐놓고서요. 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법률 요건을 구성하면 권리의 변동, 즉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의사표시의 내용이 달라지면 그럼 법률행위 내용도 달라질 테고요. 그죠?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 내용과 권리변동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이 된다라고 거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적 자치다라고 하는 건 사적 법률 생활에 있어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법률 생활을 할 수 있다. 법률행위 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자, 법률행위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 밑에 의사표시와의 관계,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개념상 구별이 된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직접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직접 법률행위 되는 경우도 있고, 의사표시 하나만 갖고는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의사표시